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까치 설날, 또는 아지 설날, 설날 이브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또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은 뭐 기온이 아주 낮다고 하니까 운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구독자 수가 또 한 마디를 또 넘어갔다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뭐 오늘 어차피 새해 인사 또 하는 그런 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을 맞아서 설날과 관계된 문화의 힘 꼭지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우리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뭐 설날이고 하니까 부담 없이 그냥 설에 맞아서 떠오르는 생각, 뭐 다른 제가 영상에 다룬 다른 내용들도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일주일치 한 달치 기획을 뭐 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그때 떠오르는 거, 저도 영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탁 떠오를 때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저와의 어떤 자연스러운 교감이죠. 또 저라는 사람이 정체성이 있을 거고, 또 세상의 색깔대로 또 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접점이 생기면은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두수가 없는데,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무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뭐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재밌게 느끼시고, 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설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검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새로운 해답을 구하시는 동기가 생기면서 또 우리가 이게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우리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뿌리에 대한 생각과 자연히 연결이 돼요. 우리가 누구나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기 참 좋은 테마예요.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을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술이고,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새해 맞이 해볼까요? 뭐 태양, 뭐, 그 말을 떠오르고 설날이니까, 거기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설날이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설날. 설날. 분명히 해와 상관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태양, 해, 설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문화의 힘 꼭지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팥죽 사진을 내놓고 왜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지를 기념하는지. 그래서 동지는 어떻게 보면 매년 12월 21일, 22, 23 중에 하나인데 해가 제일 짧은 날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동지가 지나면 해가 이제 다시 솟아오르는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설날이에요. 이때가 설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기독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문명에서 동짓날을 설날로 삼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그랬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의 흔적을 봤을 때. 이게 말 이야기를 하는 재미죠. 자,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뭐 우연히 살펴보는 거죠. 따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동지 섣달이란 말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저뭐 외할머니하고 어릴 때 시간 많이 보낼 때, 그 당시도 전혀 이해 못하고 지금도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날짜 계산법을. 동지 섣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동지 섣달이라는 단어를 이제 나이가 한참 지나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동지 섣달, 이거는 동의 반복이 같은 의미가 반복된 거예요. 근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을 보는 거예요. 앞에 10원짜리 같았으면 다부탑이 있는데 하고 뒤에 십자가 그래 쓰여진 곳하고 그 양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가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는 이제 단초가 된 거죠. 역전압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옛날에 한자를 몰라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무식하다? 역전이면 됐지, 역전 앞은 또 뭐냐. 그렇지만 오늘도 몇 개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반복하는 거.
여러분 오랑우탄 아시죠? 갑자기 생각이 났네. 인도네시아 말이죠. 오랑우탄. 우리 사람과 비슷하죠. 고릴라하고도 비슷하고. 그 오랑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탄이라는 것이 아마 숲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오랑우탄, 숲속의 사람인데 사람, 숲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 건데 그 나라 말이 사람들 복수형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오랑 이렇게 표현해요. 인도네시아 말은 복수형을 만들 때 말을 반복해서 써요. 우리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강조할 때 역전압. 동지 섣달 이 같은 말이에요. 동지하고 섣달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를 새겨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동지는 어떤 지점이죠. 해가 제일 짧은 지점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를 섣달이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섣달. 달은 개울이잖아요. 이 말은 섣달. 뭐가 섰느냐? 해가 섰다고 보는 거예요.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땅속에 파묻혔다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가 길어진다는 것을 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지를 섣달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옛날에 해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옛날에 동짓날, 다음 날을 설날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한 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태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날, 한 해가 시작하는 날 의미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문명에서는 동짓달을 다른 문명의 사례에서처럼 그날을 설날로 보고 1년의 시작으로 봤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어섰다고 표현을 했구나. 일어서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섣달이란 말이. 저 섣달에서 1월 1일로 가다 보니까 날로 가다 보니까 섣날이 된 거예요. 섣날이. 달은 30일이잖아요. 날이 된 거예요. 섣날이 된 거예요. 그 흔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일어섰다는 거예요. 발음이 어렵죠. 섣날 이러니까. 그래서 설날이 된 거예요. 설날이. 아지 설날이 까치 설날로 바뀐 것처럼. 그 변화에 비해서는 아주 단조롭죠. 여기서는. 섣날로 되고 싶은데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지 섣달 이런 데지만 섣날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발음이. 설날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날이 됐다고 봅니다. 예. 자, 여기서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의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우리말인데도 우리가 의미를 모르는 말이 참 많아요. 그런 데 대한 몇 가지 힌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런 이야기죠. 저도. 자, 섣달에서 설날이 왔을 거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서 생각이 어디로 옮아가느냐면 우리나라는 참 이쁜 말을 쓴다. 한 해, 두 해. 해를 쓰죠. 해. 그리고 1월달, 2월달 할 때 달을 써요. 해와 달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참 재밌죠. 그것을 1년, 개월, 월로 쓰고 있는 나라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달이 12번 떴다가 지면은 1년이 돼요. 12번 재야지 해 주기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2진법의 출발이 거기에요. 12진법. 그래서 시간 쪽은 12진법을 많이 쓰잖아요. 하루 12시간,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그래서 24시간 만드는 거죠. 예. 그죠? 왜 12 두 번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1년 12달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왜 1년이 12달인지. 달이 12번 돌면 해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 때랑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진법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이란 말을 쓰고 해라는 말을 써요. 해와 달. 그걸로 우리 달리기 다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엄청 과학적이죠.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독보적이고 분명하다. 우리 후손들이 그 소중함, 그 조상들의 지혜를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많은 서양의 문화에서 보면은 달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영화나 뭐 소설 이런 거 우리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늑대 소년이 되기도 하고 달이 차는 날은 음산한 날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달이 커질수록.
제가 일본과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햇님과 달님이 동등해요. 동등하면서 다른 매력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영어로 치자면은 month가 아니고 moon을 쓰는 셈이에요. 예, 1년이 2억 아니고 1년에 sun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이라는 서양 문화를 봤을 때는 문에 대한 달에 대한 그들의 문화를 봤을 때는 개월의 이름에 절대 문을 달이라고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써요. 그만큼 해와 달은 동등해요, 우리한테. 그게 우리의 우주관이었어요. 그래서 해님 달님 이야기를 보더라도 해는 남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달은 여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음양의 출발이에요. 동양하게. 음양의 출발이 되고 지구와 인류는 저 해와 달의 영향으로서 음과 양이 번갈아 가면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거의 조화로서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동양학의 뿌리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예요. 저 둘이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지구고 우리예요. 그게 우리 동양의 사고방식이에요. 최소한 우리 조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국군의 날, 한글날. 날이 저는 나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태어난 날이에요. 그걸 우리는 매일매일을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문명에서는 일본말이나 중국말에서는 그걸 해라고 표시하죠. 그건 상당히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해가 뜨고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맞죠? 그것도 훌륭해요. 해에 의해서 해가 나타나고 지는 것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해와 달이 서로 만나서 교합을 해서 만든 게 오늘의 하루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와 달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우리 동양의 고유의 문명에 원료에 가깝다. 훨씬 더 질박하고 깊이가 있다. 예. 그게 우리 문화 전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의 개똥치락입니다. 예. 자,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 가면 여기 다녀오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예, 선돌 있죠, 선돌. 영월 들어가는 그 고갯마루에 여기 선돌이 누운 돌의 반대말입니다. 그건 아시죠? 일어섰다는 거예요. 돌이 일어서 있다는 거. 저기는 상당히 그 서다는 눕다의 반대말이고 누우면 편하고 서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건 영어에서도 그래요. 내가 너를 대변해 주겠다. 네가 궁지에 몰렸을 때 널 지켜주겠다. 다른 사람들 과정에서 나 혼자 손 들고 일어서겠다. 일어선다는 표현을 써요. 그건 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스탠드업, 누구를 위해서 스탠드업 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네가 맞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결심한다는 거고.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선체로 안 넘어지겠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 있다는 것은. 쓰러지지 않겠다. 왜? 누워있기가 싫어서 일어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동지 섰달의 의미에서 우리가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할 때 그걸 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의미와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문화에 여기저기에 보면 웅장하게 일어선 자태를 유지한 것을 양기의 상징으로도 보고 숭배를 해요. 우리 고인돌도 그렇고 그런 거석 문화는 아주 과거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주 우리의 기억 훨씬 이전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걸쳐서 있었던 문명이에요. 그게 흔적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숭상하죠. 네. 탑을 쌓죠. 다 거기서 파생돼 나온 거라고 봅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하늘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하늘의 오름을 쫓겠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는 불편하지만 누워있는 게 편하지만 이게 하늘의 뜻이 맞으니까 옳은 일이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조상들의 뜻이었었어요. 네. 자, 저는 일본에는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사실이라고 보고 그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미워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화해를 하면은 되게 가까워질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도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예. 하고 또
저는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뭐 DNA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섞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럼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느냐. 옛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출장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 일본도 아주 많이 갔어요. 뭐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사실 웬만한 나라는 다 가봤습니다. 비즈니스 할 만한 나라들은. 거기다가 뭐 미국 생활도 8년이나 했고 그랬기 때문에 외국을 갔을 때 가깝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뭐냐면 음식을 먹어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음식이 제일 편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먹어봤을 때. 중국도 괜찮은데 서양보다는 훨씬 가깝죠. 그렇지만 일본 음식은 우리랑 제일 비슷해요. 음식이라는 면에서. 그게 우리가 뿌리가 가깝다는 것에 증거라고 보고 말도 엄청나게 가깝죠. 그래서 말과 음식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친연 관계가 되게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본 국기죠. 볼게요. 저는 이게 공식 명칭이 일장기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제가 읽어보면은 발음을 좀 못하지만 해보면 이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읽는 방식이 되게 복잡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한자 발음을 흉내내서 읽은 거예요. 이쇼기라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 밑에 속칭 이걸 더 많이 읽을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발음하고 히노마루라고 읽어요. 이게 거의 우리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히노마루 볼까요? 이걸 한자로도 어떻게 적느냐? 이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위에는 이라고 읽었다가 밑에는 이제 히로 있죠. 일을 그들의 발음으로 히로 읽는 거예요. 히노 환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둥글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발음을 마루라고 해요. 그죠? 따지고 보면은 이 노는 어이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해머리예요. 해머리. 내지는 해마루.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마루, 머리 이게 다 옛날에 귀한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여기에서 마님이 나왔다고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루치에서 마루도 여기서 나왔다. 지금은 산마루식으로 높은 곳, 능선, 평평한 능선을 언급하는 말로 남아있어요. 마루가. 그리고 옛날 집에 가면은 마루가 있어요. 옛날 집에는. 자, 옛날에 애완견들은 그 마루가 올라올 수 있는 상한선이었어요. 마루를 올라오면서부터 신발을 벗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비슷해요. 그때부터는 높은 단계예요. 선을 끊는 거예요, 거기서. 뜨락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강아지가. 뜨락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마루까지는 못 올라와요. 혼나요? 강아지들도 몇 번 교육받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마루는 머리에서 나왔다. 희다, 해가 같은 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뿌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가 뭔지라고 생각해요. 해에서 희다는 말이 나왔고 일본 사람도 아직도 희라고 읽잖아요. 해를. 해의 마루다. 또는 환이다. 둥근 거다. 알이다. 머리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마루라고 읽는 거죠. 환자하고 사실은 맞지 않아요. 머리라는 표현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둥그니까. 자, 이것은 하나로 과학적으로 논증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 사례들로 뜻을 추측해보고 이게 큰 줄기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일본 사람들도 가까운 것은 우리처럼 태양을 숭배했다. 우리 태극기에도 태극이 있잖아요. 그 태양의 상징이에요. 떠 있고 훨씬 추상화되어 있죠. 우리는 일본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양쪽 민족이 다 태양을 숭상했다. 일본기는 그냥 그거잖아요. 딱 마루 위에 올라가 있는 떠오르는 해. 그게 산마루든 지평선이든 상관없어요. 떠오르는 해. 그것을 상징으로 삼고 그걸 중하게 여긴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뿌리죠. 우리하고 거기하고. 예. 그리고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생각이 좀 나네요. 예. 자, 일본의 중국에 지금 그 텐진 앞바다의 명칭이 뭡니까? 발해만이죠. 발해. 예, 발해인데 그 말이 우리말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민세 안세용이에요. 일제시대 때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신 양반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발알이 이제 지금 바다의 어원이라고도 봐줘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해만의 발해는 중국말을 읽으면 보화이에요. 보화인데 그 한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소리를 따라내기 위해서 한자를 갖다 붙인,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 사람이 밝은 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밝은 알이다. 밝은 알이다. 예, 밝다. 밝은 거하고 알은 뭐냐? 태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밝은 태양이다. 즉 일본 국기 같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태극기 같은 거예요. 예, 그때 아마 우리 조상들이 처음 본 바다였을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흘러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서 문명을 꼽힌 곳은 만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바다가 발해만이에요. 그래서 해를, 진짜 멋진 해를 본 거예요. 밝은 알이다. 고어죠, 당시에는. 그게 발알이 됐고 발해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발해란 명칭으로 남아있고 우리한테는 바다로 결국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알 또는 앗, 우리 아사달 할 때 앗달이라고 지금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조선의 첫 수도가 그래서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우즈벡, 인도를 찾아보면은 아스만, 아슬, 아카하시, 아스만, 아스만, 아카하시, 예, 다 아, 시엇 또는 아, 키엇으로 되는 이 발음들이 전부 다 태양을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그게 우리한테는 아싸달, 일본말에도 아직도 아침은 아사로 되어 있죠. 태양이 뜨는 시간에. 그게 우리는 알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아까 발알 이야기를 더 해보면, 발해만 이야기를 해보면,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고대 중국에 보면 인문 지리지 같은 것인데, BC 200에서 AD 8년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많은 신화학자들은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우리 조상들의 활동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세상 분위기가 안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 같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경지에까지는 이르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고조선은 당시엔 조선으로 부른 거죠. 현재 조선과 최근의 조선과 구분해 부르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른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고구려도 그 뒤에 나온 고려랑 구별하기 위해서 구자가 들어간 거지. 거기도 고구려도 그 시절에는 고려, 고리 이렇게 불렸던 나라예요. 자, 여기 조선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해 안쪽 북해 모퉁이에 동해 안쪽 북해 모퉁이. 그 당시 중국의 본류는 저 밑에 있었어요. 뭐 양자강 북쪽, 원래 내륙 쪽이죠. 예. 거기에 보면 중국 고대 민족들의 고대 국가들의 수도들이 다 모여 있는 거기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발해만, 위에 텐진, 뭐 베이징 그 인근에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었어요. 거기서 문명을 꽃피운 거고 발해만이 거기 있었죠. 그 남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발해만은 동해 안쪽 폭 들어간데 북해 모퉁이에요. 그게 발해만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살며. 그죠?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광역이 저기라고 보이는 것이고, 저기 위에 산으로 표시된 부분이 요화 문명 지역이죠. 아마 세계 최고의 청동기 문화가 로 확인된 곳이죠. 예, 그 밑에 지점이 발해만 인근에 있는 우리 조선을 평가할 때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왕금성, 고조선의 왕금성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지역이에요. 예. 저기 옛날에 청문 정부를 봤을 때 우리 백제가 저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에요. 백제 일식기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여기가 확인되는 부분이 이제 발해만 저 안쪽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부여의 족속이었던 고려, 백제들의 홈그라운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토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저기예요, 바로. 고조선 일때는 저 밑으로 우리 조상들의 힘이 셌을 때는 저 영향력이 더 밑에까지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산둥반도 이하까지 그렇고, 지금 예전 중국의 초기 고대 국가들의 위치는 보이지도 않아요. 저 왼쪽 밑이에요. 뭐 하나라, 은나라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뭐 많이 더 알려지고 달라지겠죠. 지금 여러 가지 흔적 들러갔을 때 이런 짐작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한반도를 우리 스스로를 국한시키게 만든 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사학자들이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한 부끄럽지만 우리의 선배 사학자들이 또 그렇게 덕지덕지 발라놓은 그런 흉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자, 그리고 또 같은 산해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밝은 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밝다라는 말이 과거에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되게 신성하고 따뜻한 곳이다. 우리 민족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해왔고 해를 따라서 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 태극 일본 국기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 우리 태극기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죠. 예, 태양을 숭배하게 했죠. 예. 그래서 박다라는 것은 태양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성스러운 곳이고 아주 길지로 봤던 것 같아요. 박다는 표현이. 박다는 북다의 사촌지간이죠. 그렇죠? 예. 태양이 밝지만 사실은 붉은색으로 보일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산해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은 불함산, 불거산, 발한산 이게 다 북다라는 뜻이에요. 밝거나 붉거나. 옛날에는 성스러운 곳을 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똑같은 지명을 계속 쓴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평양 같은 것도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서울 같은 지명도 그래요. 수도라는 뜻을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다른 나라로 만에 하나 상상 속에서 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 수도를 건설하면 거기도 서울로 붙일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평양은 이미 그런 흔적이 보여요. 옛날에 강 이름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지명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영국에도 미국에 있는 많은 지명은 그들의 주력이었던 영국의 지명을 따서 줬어요. 앞에 뉴자만 붙이는 경우도 많았죠. 영국에 요크라는 동네가 있겠죠. 항구 도시가 있죠. 제가 모르지만 확인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욕이 항구 도시잖아요. 뉴펀들랜드, 뉴잉글랜드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똑같은 지명도 많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박다, 북다 그 중에 되게 유명하고 신비롭고 인간한테 위압감을 주는 성스러워 보이는 지명은 전부 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좀 한자로 돼 있죠. 산해경은 저 한자를 우리말로 읽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은 이 산들의 공통점을 못 찾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비슷하네. 불함, 불거, 발환, 발건, 붉은. 비슷한데 아주?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공통점을 찾기가 훨씬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가끔 드리는 거예요. 한자를 누가 만들었을까, 과연? 과거로 갈수록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더 잘 맞아요.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 정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박다, 밝은 곳이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후쿠오카 아시죠? 후쿠오카, 일본의 후쿠오카. 우리 이제 한반도 관문이죠. 그래서 옛날 한반도에서 흘러간 많은 문명이 첫 번째 도달하는 곳이 후쿠오카예요. 후쿠오카 옆에 사실은 하카다 항이 있어요. 지금 하카다 항인데 지금 지명이 후쿠오카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카다가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백제 그 22담로 해외 식민지죠. 그게 왕족들을 보내서 통치를 했죠. 그 22담로 중에 그 큐슈 지역에 있는 담로가 그 하카타 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섬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큐슈 내에도 여러 지역이 있어요. 몇 개의 담로가 있었어요. 왜 제가 그 섬을 언급하느냐면 거기에가 문영왕, 백제 문영왕의 탄생지가 거기에 청소년기까지는 거기 있었어요. 왕족의 일원이었겠죠. 그러다가 본국 백제 왕이 필요할 때 모셔져 와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명칭이 하카다 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하카다가 더 유력했을 거예요. 후쿠오카라는 말보다.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죠. 하카다 여기에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 하카다 여기인데 아마 일본 사람은 하카다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알겠어요. 오늘 내용을 보신 분들은 더 아실 수 있어요. 발음 읽어볼까요? 우리말로 박다역이에요. 박다역. 박다예요. 박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이 땅이 제일 좋다. 아주 밝은 곳이네. 그때는 박다가 지금하고 좀 다른 의미로 쓰였을 것 같아요. 길지다 이런 의미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정착하면 되겠다. 살만한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박다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아직 박다가 남아 그 발음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 당시 기록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게 뒤에는 일본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흔해요. 백제라고 적어놓고 발음이 다 다른 경우도 많아요. 구다라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똑같죠. 발해만을 보고 우리가 와 밝은 날이다. 태양이 참 밝네. 그래서 우리한테 흔적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발해만.
보하이, 다란 말로도 남았는데 또 마찬가지. 이거 흔적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다 말이 되잖아요. 그 의미까지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처음으로 건너갔을 때 가장 큰 거점이 됐던 곳이 하카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추까지 해볼 수 있어요. 거꾸로. 자, 저 말의 흔적 우리한테도 남아있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양지 바른 곳에다가 집을 짓고 양지 바른 곳을 골라서 묘를 쓴다. 이런 말씀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지가 뭡니까? 제가 한자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볕이 잘 드는 곳일 거예요. 볕 양자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예. 양지 바른? 바른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람직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역전앞이랑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바른이 아니고 원래는 밝은이에요. 양지, 밝은 곳이에요. 저 길지예요. 좋은 곳이에요. 예, 그런 곳을 밝은 곳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밝다라는 의미가 그랬던 것이에요.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사람 살기도 좋고, 예.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의 핵심 사안이죠, 이게. 그래서 양지 바른이 아니고 원래 양지 밝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은 땅이에요. 밝은 땅. 한가타하고 똑같은 것이고 발해만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만큼 밝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쓰여졌던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한테 여러 흔적을 남긴 거죠.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밝다라는 것은 붉다라고도 같아요. 붉은 게. 그죠? 태양이 붉은 경우도 있죠. 흰 경우도 있지만. 예. 보통 우리한테 인상을 크게 줄 때는 해질 때나 해 뜰 때는 보면 붉은 쪽이 가까워요. 대낮에는 희지요. 저는 그 단어에서 불이란 단어도 같이 나왔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불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고 우리 문명에서 모르겠어요. 태양이 먼저인지 그 불이라는 단어가 먼저인지 어느 단어가 먼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태양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것을 불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밝다, 붉다 이런 게 같이 섞여 쓰이다가 거기서 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에서는 희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알이란 말도 있었어요.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좀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알이란 단어가 훨씬 역사가 오래 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사달에도 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나라에서도 아직도 알이 살아있잖아요. 태양이라는 뜻으로. 또는 왕으로 신으로 그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급이. 그런데 우리 쪽에 와서는 해로 바뀌었거든요. 일본도 해잖아요. 그것은 이쪽에 살던 토착민들하고 섞이는 과정에서 이쪽 사람들의 이곳의 동북아의 사람들의 단어가 채용된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알은 알대로 남고 해는 해대로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거기서 희다랑 가깝고 그러면 여러분 부싯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든 생각이에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는 뜻은 또 아닌 건 아시겠죠? 부싯돌, 부시, 돌 이렇게 쓰거든요. 부시를 만드는 돌이에요. 부시라는 말도 따로 써요. 우리가 요새 부싯돌을 안 쓰니까 부시라는 걸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불을 만드는 재료예요. 예. 이런 조그만 뭐 얇은 뭐 종이 쪼가리든지 예전에 종이 쪼가리가 쓸 때는 얇은 잘 말린 뭐랄까 나무를 깎은 거 대패박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돌로 탁 불을 당겨서 붙이는 거죠. 부싯돌 이게 뭘까? 눈부시다? 아니죠. 부싯돌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눈이 부실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치 빛이 반짝반짝 나기는 하지만 아니죠. 눈부시 그거는 오류죠. 부시라는 말이 비슷해서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비슷해진 것이지 눈이 부셨기 때문에 부싯돌 때문에 부시란 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불씨에서 왔다. 우리 불씨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할머니 화로에서 불씨 소중하게 보관하죠. 네. 그 불씨예요. 불의 씨앗을 만드는 돌이에요. 부싯돌은. 훨씬 더 논리적이죠. 그죠? 자, 그 옛날부터 불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씨라는 단어가 있었고 돌이라는 단어는 다 있었어요. 불씨 돌이에요. 불의 씨를 만드는 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상당히 오래부터 썼을 텐데 저거는 당연히 성냥이나 뭐 다른 도구가 없을 때부터 쓰던 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원신이신, 우리가 문자나 이런 게 없을 때부터 쓰던 단어예요. 뭐 신석기 때부터 쓰던 말일지도 몰라요. 인류가 불을 만들 때부터 이 말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조상들이 최소한.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C자를 지금 한자로에서 왔다고 저 성씨자를 쓰는데 저 C자가 과연 한자가 먼저일까? 우리 C라는 말이 먼저일까? 우리는 C자라는 말 아주 많이 쓰잖아요. 날씨, 씨앗, 솜씨. 예. 우리가 중국 사람보다 훨씬 폭넓게 C자를 써요. 그런데 부시도록 또 하나의 예예요. 숨겨져서 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근데 C자가 중국 한자에서 왔을까요? 중국 사람 말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중국 사람을 가르쳤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날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설날이니까 날은 아까 말씀드린 나타에서 왔다고 봅니다. 이 단어는 참 매력적이에요. 이게 한자로 이제 표현하면 일신 우일승이죠. 그렇죠? 해와 달이 만나서 하루에 알 하나씩 낳아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날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루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하루예요. 저는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24시간을 멋지게 표현한 단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날은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에게 모두 전해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한자에 일신 우일신, 저게 날. 우리가 날 한 단어로 다 끝낸 거예요. 일신 우일신. 한자 배우고 뜻을 새기고 훈장님한테 설명 듣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말 쓰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가 나타라는 느낌을 아니까. 나타, 낳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하루는 해와 달이 낳아준 거예요. 햇님과 달님이 만나서 지구 위에 선물을 하나 준 거예요. 너 하루 살아라. 딱 낳아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새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나타나는 것이. 알이 있죠. 높은 곳을 지향하죠. 거기서 나무를 숭배하고 탑을 쌓고 그 전령으로서 새를 생각하고 그래서 새가 낳는 것이 알이 된 것이고 알은 원래 해를 뜻했고 태양을 뜻했고 신을 뜻했고 고귀한 존재를 뜻했던 거죠. 다 만난 거죠. 이렇게. 예. 또 날 이야기를 했더니 또 생일날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꼬리를 또 무네요.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생일을 한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돌 사진이 있는데 돌 사진을 보면은 지금 돌자가 아니고 저 오른쪽 괄호 안에 있는 도 밑에 리얼하고 시옷 있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 철자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리얼만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돌을 맞았다, 한 돌 기념 이렇게 보통 많이 쓰잖아요.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또 새로운 지혜가 하나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북한 쪽에서 나온 무슨 아나운서 멘터 같은 거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귀에 뭐가 딱 때리는 게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한도를 맞아. 우리 발음 그렇게 하죠. 한도를 맞아. 이 단어를 북한 아나운서가 어떻게 읽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보다는 안 들어보신 분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면 그렇게 발음했을 것 같아요. 한돌 썰 맞아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한돌 썰 맞아. 어색하죠. 근데 그렇게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리얼 밑에 시옷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시옷이 나타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발음을 한돌 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돌을 맞아. 그래서 시옷이 당연히 없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발음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식으로 읽어요. 왜 옛날식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리얼 시옷을 썼으니까 그렇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 썼던 거거든요. 현대가 되면서 우리가 그 발음을 안 쓰기 때문에 안 한 거죠. 한돌, 두돌. 네, 그렇게만 쓰니까. 한돌 쓸 맞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럼 돌쓸, 왜 시옷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그들의 발음을 딱 들어보니까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돌쌓기에서 왔구나. 한돌이라는 게 진짜 돌이구나. 스톤. 예? 돌이 딴 뜻이 아니구나. 어릴 때도 궁금했던 게 다 풀리더라고요. 순식간에. 이건 여러분한테 드리는 제 설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에 한해서만이겠지만은 돌쌓기에 그 돌이구나. 저는 영국 사람들이 몸무게 이야기할 때
몇 스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돌이 정해진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몇 킬로그램, 몇 파운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돌, 너 2돌 반, 3돌 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래로 그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돌도 아니에요. 뒤에 시옷이 의미하는 바가 쌓기구나. 저게 한돌 쌓기를 맞아 이렇게 발음하면 똑같잖아요. 한돌 쓸 맞아가 2돌 쌓기를 맞아, 2돌 쓸 맞아 이거예요. 자, 이거는 경주의 가문사지의 탑이거든요. 예? 그래서 탑은 우리가 타파라는 단어에서 왔다.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한테 탑을 쌓기 시작했고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타파라는 단어가 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돌 쌓기, 심지어 탑 쌓기는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선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벨탑. 하늘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꾸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탑 쌓기는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기념에 맞춰서 한 단씩 쌓았어요. 단의 의미는 매듭이잖아요. 그죠? 마디죠. 그러니까 제가 특정 숫자의 구독자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무슨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돌을 쌓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모르겠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1년 됐다고 해서 돌을 하나 쌓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문화 전반의 일반적인 기념하는 방식이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그 말의 흔적이 한 돌이라는 말로 남았다. 단지 우리 우매한 후손들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